네,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공인노무사 이미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워킹맘, 워킹데디들에 대해서 우리 법은 어떠한 제도들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제가 임신, 출산, 육아 이렇게 각 순서별로 어떠한 제도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단계에서는요, 임신 기간 근로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 외 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 제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등을 살펴볼 거고요. 출산 시기에는요, 출산 전후 휴가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배우자의 휴가제도, 고용보험의 특례 제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아이를 키울 단계 육아 시기에는요, 육아휴직 제도,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더불어서 수유시간 제도, 그리고 최근에 법이 개정된 가족 돌봄 휴가 제도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시기에는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노무사님, 임신하니까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좀 쉬면, 휴가를 내면 임금이 줄까봐 그것도 걱정이 돼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러한 제도들은 어떠세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근로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 정도 단축이 가능할까요? 하루에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일일에 몇 시간 근로하세요?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죠? 이분들보다 훨씬 적게 7시간 내지 6시간 등등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분들은요, 하루에 6시간까지만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하루에 6시간은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청 요건은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분들이시고요. 신청 방법은 당일날 바로 신청을 하면 안 되겠죠. 사업주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개시 예정일에 반드시 3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에는요, 회사가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단서를 하나 발급을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청 요건에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36주 이후일 것을 요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의사 진단서의 임신 주수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임금은요,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부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저는 지금 임신 10주 차인데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36주 이후에 한 번 더 쓸 수 있나요? 네, 중복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12주 이내 초반에 사용하셨다면 36주 이후에 한 번 더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임신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쉬운 근로의 전환, 그리고 시간 외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회사는요, 임산부가 요청을 할 때에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쉬운 근로로 부여를 해준다, 전환을 해준다, 이건 안 되고요. 임산부가 무조건 요청을 할 경우에만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산부는요, 또 연장 근로 있죠. 시간 외 근로는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야간 휴일 근로는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신 지 1년이 채 안 되신 분들 계시죠. 몸에 너무 무리가 많이 가신 분들, 보호 필요성이 아주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이상이 되는 시간 외 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이게 만약에 노사 간의 단체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앞서 제가 쉬운 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쉬운 근로가 뭘까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뭐 이러이러한 게 쉬운 근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선은 근로자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근로자의 요청이 사회 통념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쉬운 업무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해당되겠죠. 업무의 양을 좀 줄여주세요 라는 요구도 쉬운 근로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연장 근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데 야간, 휴일 근무는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분이 명시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고용노동부에 가셔서 장관의 인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근로자 회사 내에서 근로자 대표라고 선정되신 분이 있으신데 이분과도 사전에 어떻게 수행을 할 건지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꼭 충족을 하셔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 사업주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행해질 수 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임신을 했는데 노무사님,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어떡하죠? 저희 휴가를 내야 되나요? 연차를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태아의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우선요.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 여성 노동자가 청구를 하면 허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금을 삭감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임신의 주수에 따라서 또 정기 건강검진 시간 부여하는 횟수가 달라져요. 같이 보시면 28주까지는 4주에 1회가 보장이 되고요. 26주에서 36주까지이신 분들은 2주에 1회, 37주 이후이신 분들은 매 주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시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가 필요한 분들 계세요. 이 경우에는요, 우리 남녀고평법에서 난임 치료 휴가라는 것을 부여해 주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며칠? 3일 이내에 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하루 동안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아주 예외적인 이러한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시기를 조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를 아예 안 주는 경우에는요.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에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 시기 어떠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출산 전후 휴가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휴가 급여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 너무 몸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법에서 특별히 휴식을 좀 하세요라고 보장을 해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게 있어요.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임산부라고 함은 임신 중이신 분들 뿐만 아니고 산후 1년이 채 안 되신 분들 계시죠? 이 경우에도 임산부라는 용어로 통틀어서 칭합니다. 그리고요. 휴가 부여의 요건을 찾아가겠습니다. 휴가 부여의 요건에는요. 우리 계약직이신 분들, 비정규직, 정규직이신 분들, 그리고 파견 근로자이신 분들, 이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근로계약의 형태인지를 불문하고 여성 근로자분들은 누구든지 청구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출산 전후 휴가는요. 총 90일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강행 규정이라서 사용자가 아까처럼 시기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태아분들, 쌍둥이를 임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90일보다 더 많이 120일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거 못 주겠다, 권리를 포기해라 라는 등의 불이익한 행위를 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출산 전, 후 둘 중 어느 기간이 더 몸에 무리가 많이 갈까요? 네, 바로 산후입니다. 산후에 반드시 출산 전후 휴가 제도는요, 45일 이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예상일보다 출산일이 미루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요, 산전 휴가가 45일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무조건 산후에 45일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출산 전후 휴가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아주 고위험에 처하신 여성 근로자분들 계시죠?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다라고 판단이 되면 출산 전에도 분할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할 가능 사용 기간에는요, 최대 44일입니다. 최대 44일 가능하시고, 다태아를 임신하신 분들께서는 최대 59일까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출산 전후 휴가 때 우리 무급으로 휴가하라면 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잘 살펴보셔야겠죠? 어떻게 유급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요, 휴가 개시일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사업주는요, 총 우리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을 가시잖아요. 근데 최초의 6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중에도 다태아이신 분들은 75일이 유급입니다. 다만 이 고용보험 기금에서요, 나머지의 급여를 지원을 해줍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요? 우선 출산 전후 휴가 제도의 요건은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요, 고용보험 기금에서 90일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60일분만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상하한액이 있어요. 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하한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겠죠. 최저임금도 매년 고시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우리 기업이 해당이 될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제조업, 500인 이하의 사업장 혹은 광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등등 숙박업까지 있고 음식업, 보험업 등등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만 이 사업주 지급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해주는 이 통상임금보다 근로자의 실제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 기금에서는 10,000원을 지급을 해주는데 나의 실제 통상임금은 15,000원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최초 60일분에 대한 그 차액분을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출산 전후 휴가 제도 그 급여 저 총 얼마 받을 수 있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산 수술하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간단하게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모성보호 계산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간단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하고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개괄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근로자는요,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게 허락해 드릴게요 라는 확인서를 발급을 해 드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근로자분은 고용센터가 가지고 오라는 신청 서류들을 들고 가셔서
급여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등들을 심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그러면 이 급여를 보전받으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우선 신청 시기예요. 신청 시기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속해 있는 분들이시냐 아니면 대규모 기업에 속해 있는 분들이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신 분들은요, 출산 전후 휴가를 가시는 그 개시일이라고 하는데 시작일 이후에 1개월부터 시작일 다음 달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만 휴가 중에 이 30일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0일 단위로 끊어서 신청하시면 보다 더 생계에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대규모 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도가한다면 보장을 못 받으시니까 반드시 조속하게 신청을 하세요, 여러분. 제출 서류는요, 한번 보시고 이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어떤 서류 떼오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들어오는 불이익 사례들이 있어요. 출산 전후 휴가를 갔다 왔더니 해고를 하더라 라든지 책상이 빠져 있더라 등등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은요, 우리 법에는요, 신분보장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를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부당한 인사 발령, 전보 조치를 하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산정할 때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가 넘으셔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도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사용했다고 해서 결곤으로 절대 볼 수 없고 출근했다라고 출근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출산 전후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이 경우에 복귀를 했는데 임금을 덜 받는 직무에 배치를 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가시기 이전의 직무의 수준, 이전에 받은 급여와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배치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은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벌금은요, 여러분, 형사처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니까요.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대응을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제도가 있고 하니까 부정해서 수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시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은요, 엄청 엄단하고 있어요. 같이 살펴보시면 사업주와 특히 근로자가 공모해서 공동 모의해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각각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벌 규정은요, 행위한 자, 근로자뿐만 아니고요, 이 법인까지도 처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자들뿐만 아니고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게 되니까 아주 엄단하고 있는 거죠. 이 부정수급은요,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신을 하거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결혼을 하실 분들은 우리 회사에서 손해니까 그 전까지만 그냥 근무하세요.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출산을 혹은 임신, 혼인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처벌에 처해진다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빨간 줄이 끄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하신 분들 외에 우리 배우자분들, 남편분들도요.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는 누구나 기간제 근로자든 파견 근로자든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제한 기간이 있어요.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원래는요, 좀 더 촉박했어요. 한 달,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는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되고요. 이 10일 모두 다 유급 처리가 됩니다. 과거에는 3일이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더불어서 분할 사용,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우선은 배우자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휴가일을 산정할 때에 우리 법은요. 통상적으로 달력, 이 력상의 일수를 통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총 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3일만 삭감되는 것이고 주말이 포함되니까 총 쉴 수 있는 날은 5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더 꿀팁을 드리자면 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금요일 날은 연차를 사용하고 토, 일을 원래 쉬는 날이고 그러면 월, 화까지 총 5일을 쉴 수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단 2일만 삭감이 되는 거죠. 꿀팁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임신 중에 유사산을 하시는 경우 이 경우에도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이 보장됩니다. 원칙적으로요. 우리 법에 따라서는요.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부여가 돼요. 그런데 이 모자보건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유의 경우에는요. 인공적으로 임신이 중절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사산 휴가 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에는요. 누구든지 근로계약의 형태,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들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출산 전후 휴가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모른다면 못 사용하시겠죠. 근로자도 사용자도 처벌 규정이 없고요.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을 하셔야만 사업주가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 주수에 따라서 휴가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이신 분들은요. 5일 동안 보장되고요. 15주까지는 12주에서 15주까지는 10일, 그리고 22주에서 27주이신 분은 60일, 28주 이상이신 분들은 9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될까요? 유사산 휴가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을 하셔야 유급,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육아 단계에는 어떤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제도예요. 이것은 요건이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이에요. 개시일 기준으로 신청일이 아니고 개시일 기준으로 만 나이로 해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혹시 이런 경우 있으세요? 입양 자녀도요, 포함이 됩니다. 입양하신 경우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신입사원이신 경우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최소 이 회사에서 6개월 이상은 근속을 하셨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20년도 2월 28일 이전에는 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갈 수 있느냐? 1년 이내로 갈 수 있고요. 자녀당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만약에 2명이다 이러면 각각 2년씩 총 사용이 가능하게 되시겠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 기간에도요, 급여를 보전받으실 수가 있겠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려면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에 반드시 1개월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육아휴직 제도 기간 중에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신 분들은 통상임금의 80% 부여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상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은요, 월 150만 원이고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의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50%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상한액은 120만 원이고 하한액은 아까와 동일하게 월 70만 원입니다. 단 100분의 25, 그러니까 25% 정도는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후에 6개월간 또 추가적으로 재직을 하셔야 나머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근로자분들은요, 휴가 개시 예정일에 반드시 30일 이전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실 분들 계시죠? 이 경우에는 단 한 번, 1회 하나의 연장이 가능하고요. 종료 예정일에 반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오세요.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이거 사용하면 잘리는 거 아니에요? 불이익 당할까 봐 너무 걱정돼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은요, 신분보장 제도를 규율을 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요, 사업주는요,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복귀하면요,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에 더 저하된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를 시킨다라는 경우에는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했어요. 전보 발령 등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요, 좀 더 엄단하고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용자가 육아휴직 등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휴직제도,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부당 해고나 징계, 부당 인사 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요, 절대
구제를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는 반드시 부당하다라는 이의 신청을 하시길 바랄게요. 더불어서 노동위원회가 이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라고 부당해고 인용 결정이란 것을 하게 되면요, 근로자는 원직 복직이 되고 임금 상당액을 다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분들,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분들은요, 우리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해드립니다. 월 평균 임금의 25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분들은요, 무료로 대리인, 저 같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의 법률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같은 거 혼자 작성하시거나 신청서 혼자 작성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복직을, 휴가를 다녀와서 복직 시에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있죠. 다른 직무, 이상한 직무에 배치하거나 아예 대기 발령을 시키거나 좀 더 임금 수준이 저하된 직무에 복귀를 시키거나 하는 경우들요. 이 경우에는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진정 제기하시거나 또 벌칙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해서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고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요, 육아기에도 있습니다. 앞서서 출산휴가 제도랑 동일한 요건이에요. 만 8세 이하, 만 나이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신 분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6개월 이상 또 재직을 하셔야 돼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시면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단 이 육아휴직 있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을 하신다 이러면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년까지 최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요, 최소 일주당 15시간은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다만 단축한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단축 개시 이전 30일 전에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신청을 하시고 사업주에게도 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육아휴직 1년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1년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별개로 연장도 육아휴직 기간을 못 간 경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추가로 연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의 급여도 보장이 되는데요. 실제로 일하는 기간에 비례해서 우리 고용센터가 월 통상임금의 80%를 보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상한액이 또 있겠죠.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요. 하한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은요, 고용센터에 이하의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례 규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엄마, 아빠 이렇게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 경우에 두 번째로 사용하신 분들, 순차적인 경우에 두 번째로 사용하신 분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요, 좀 높여서 지급해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100% 지급해 드립니다. 상한액은요, 월 250만 원이고요.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있으시죠? 이걸 사용한 경우랑 부부가 같은 동일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이 한부모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한부모 근로자분들은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그리고 7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해 드리니까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유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 주는데요. 생후 1년 미만인 경우에 1일 수유 시간을 2회 각각 30분 총 1시간 부여되게 됩니다. 만약에 1일 8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요, 그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가족 돌봄 제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실 텐데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주는요, 해당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의 사유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허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요, 연간 최장 90일이고요. 분할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할 때는요, 1회 분할 시에 최소한 30일 이상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의 부모님을 돌봄을 하거나 자녀의 양육을 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을 해야 되고요. 연간 최장 10일 이내에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씩 끊어서도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법 개정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연장 사용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연장은요, 원래 가족 돌봄 휴가 제도는 10일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감염병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를 발령하거나 등등의 경우에는요, 최대 10일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최대 15일을 추가적으로 연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최대 10일 플러스 15일, 최대 25일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업주가 가족 돌봄 제도를 회피하는 경우,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